유대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운동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자 러시아에 황제가 있었거든요. 황제가면 이 황제를 그 당시 러시아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해서 황제의 이 권력을 무너뜨리면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오지 않거든요. 이런 운동도 있었고요. 유럽 곳곳에서 학대받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유럽의 한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끼리 모여서 할게. 뭐 이런 운동도 있었고 또 아니면 각국 의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우리도 국회의원을 보내자. 우리 목소리 내자.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세기 말에 시작한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오니즘 운동 들어보셨나요? 이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어디?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국가를 만들자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점점 1명, 2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몰려와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아랍인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쫓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원래 어떻게 아랍인들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쫓겨나가게 될때 원래 원주민이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전쟁 의뢰도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무슨 많았죠? 이스라엘은 사령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오스만 제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오스만 제국이라고. 지금의 오스만 투르크죠. 1차 세계대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지금의 뭐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생긴 지 다 몇십 년 안 돼서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1차 세계대전까지는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 이 한편으로 독일, 오스만 제국 또 이쪽편으로 프랑스, 영국 이렇게 전쟁을 쭉 붙습니다. 이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져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영국이 왕성이. 영국이 차지한 이후에 영국이 유대인들의 운동을 지원했어요. 사람들의 운동을 지원했어요. 이 몰래 사람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 돈이 많았잖아요. 지금 많고 돈을 다 모으고 무기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을 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들을 쫓아요. 그리고 그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왜 있느냐?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는 아랍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 주장이 뭐냐면 아랍인과 유대인이 함께 사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독립을 안 합니다. 유대인은 아랍인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영국이 두들겨 부수고 유대인들이 두들겨 부수고 이렇게 해서 아랍인들이 쫓겨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방금 질문 좀 순화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48년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예 정부가 되기 전에요. 처음에 이제 민족이 모여가 슬슬 넘어왔을 때부터 몇 년이나 걸린 거고, 네. 또 사실 그런 것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국제사회의 이런 이성적인 문제로 봤을 때 그게 절대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받아들였는지,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면 사실 영국도 국제사회에서 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 조금 영국이 그것을 뒷받침을 해준 건지 아니면은 표면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뒤로는 물품물자를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건지 네. 유대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예전부터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아주 소수였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부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점점 영국이 지배하에 있으면서 점점 늘어나죠. 1930년대가 쭉 이렇게 늘어납니다. 결정적으로 늘어나는 게 언제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렇죠.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 강제를 잡아가지고. 홀로코스트가 유대인 학살이 있었어요. 유럽 쪽에서.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가고 싶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니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같이 꿈의 나라 미국이죠. 그럼 왜 미국을 안 갔습니까?
미국이 노. 다른 나라들 다 노.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게 자기보다는 힘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알아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풍선에 있는데 눌러 터지듯이 힘이 약한 쪽으로 좀 몰려들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국제사회가 무엇을 했느냐. 유엔이 있죠, 유엔. 그러면 이스라엘 공격 과정에서 이스라엘 언제 공격했다고요? 1948년도에 공격했죠. 1947년도에 유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팔레스타인 분할 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분할 안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유대인 국가, 아랍 국가를 두 국가를 만들어라고 분할 안을 채택한 거예요. 이 안이 요즘 아랍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일본 사람들 몇 명 왔다고 해서 유엔이 땅 나눠라 이렇게 하면 나누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나눈 것도 유대인 땅들한테 더 많은 땅을 주고 더 비용한 토지를 다 주는 겁니다. 유엔이 왜 그런 1947년에 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첫째 미국이 힘이 있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뭐가 있어요? 홀로코스트라는 유럽 국가들이 그래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죽였어. 뭐 보상을 해줘야지. 그 보상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아랍인들은 아우 뭔가 가만히 있다가 와라하는 날개가 된 거죠. 이 과정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미국과 영국 정부에 대해서 대단한 로비를 했죠. 어린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나 강대국의 지원.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그 유대 학살이라고 하는 동조예요. 이런 국제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무관시켰죠. 예, 됐습니다. 됐나요?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이번에 오바마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팔레스타인에 이메일이 실어질 수 있나요? 자, 이 질문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번 19일 날 오바마가 새로운 중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새로운 중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경은 1967년도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48년도에 팔레스타인 몇 %? 78%를 차지했고요. 67년도에 나머지 22%인 가자지구와 산지구를 차지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요구가 크게 나뉘는데 하나의 요구는 그게 가자지구도 산지구도 뭐 이스라엘 측은 다 뭉뚱그려서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사는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요구가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좋다 그러면 78%까지 요구해. 가자와 산인만 아니라 돌려줘. 우리가 국가 만들어 살게. 나중에 놔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요구사항에 있는 상황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자 67년도 국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자 이스라엘과 미국의 보수주의를 뭐라고 했습니다. 좀 미친 거 아니야? 왜? 왜냐면 서안지구에는 팔레스타인들이 한 4, 50만 명 살고 있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 40만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1967년도로 돌린다는 건 말입니다. 이 사람들 다 나와야 돼. 땅도 다 나와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다. 야, 무슨 그 말 실수했어. 내가 꼭 17년도 돌아가자 이런 말은 아니고, 그냥 양쪽 사이 잘 협상을 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잘 협상해서 전방향으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의 말이었지. 그런 말 아니었어. 그리고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우리 혈맹이잖아, 혈맹. 앞으로 경비를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것이 19일에 오바마의 새로운 중동 정책 발표와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바마의 말대로 오바마가 진짜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한다 한다면 미국이 해야 될 문제가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왜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무조건 1등입니다. 경제적 지원이든 군사적 지원이든.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그 무기들 어디서 얻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 사람이죠. 미국 군사업체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무기를 팔 수 있습니까? 미국 군수국제들이 북한에 무기 팔 수 있어요?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 팔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 허락했기 때문에 그 무기를 다 파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팔레스타인도 죽이고 레바논도 침공하고 시리아도 폭격한다. 그러면 오바마가 그러면 자신의 말대로 정말 우리나라 중동적인 민주주의 원해 라고 한다면 말 말고 뭐 이스라엘한테 다른 거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 팔아먹는 것만 이라도 안 한다면 제가 그 오바마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무기 팔아먹는다면 그 말을 제가 믿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국제 이해관계자 오늘 이 시간 맞춰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경기도 고향에서 5시간 동안 이렇게 열리고 와주셨어요. 짧은 시간인데 되게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안영민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 좋았는데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에서 지어지는 팔레스타인을 모르다 이렇게 밖에 나가시면 더 알 수 있고요. 이 책이 인터넷보다 지금 더 싸게 저희가 시간사의 협조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입해주셨으면 합니다.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2가지 공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희 교육센터에서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국제이해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강좌는 광주시 국제자문대사이신 김선 자문대사의 국제화 주제 축복과 다시라는 주제로 국제 활동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스포츠카 해외봉사자 파견 관련된 설명회가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밖에 나가시는데 자료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 원하시면은 여기 양권님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전남지부 커뮤니티 담당하시는 연건님 오셨으니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바로 옆에 사무실 가시면 동료랑 작업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